제가 말하는 대법원이 사람 새끼가 아닌 이유는 판단자들이 자기들 이해관계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했다는 그 충격적 사실뿐만이 아니라 판사놈들이 국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창익 국장께서 정말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고 보는데 조희대 그리고 직위원 동시 패션으로 탄핵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위원에 대해서 오늘 법원이 엄청난 결과를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 시사저널. 현재로서는 징계 사유 아니다. 법원 감사위 직위원 접대 의혹 결론 보류. 자, 현재로서는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 법원 감사위 공수처 조사 결과 비위 행위 드러나면 엄정 처리. 공수처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대법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 판사의 비위 정도도 조사할 능력과 의지가 없어. 그리고 공수처가 만약에 수사해서 비위가 드러나면 그때 뭐 징계를 추가로 하든 말든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공수처보다도 조사 능력과 어떤 그 청렴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거죠. 공수처 밑으로 헌재 밑으로 들어갈 정도가 아니라 네. 공수처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사람들을 거죠. 전문 용어로 나쁜 놈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나쁘고요. 네. 특히 법원은 판단하는 곳이잖아요. 네. 법원 남의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그쵸. 한 집안을 패가 망신시킬 수도 있고요. 멀쩡한 기업 문 닫게 할 수도 있고요. 죄 많은 사람은 죄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법원의 역할은 판사의 역할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직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동료의 비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혹시 수사 결과 있으면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법원 감사위원회는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명단도 지금 공개 안 하고 있죠. 뭐 교수 등이 있대요. 알게 뭐예요. 친구들 모아놨는지 동아리인지 뭐 골프클럽에서 함께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죠. 맞습니다. 진술 들어보고 직위원의 진술이 탄핵할 만하다. 아니 말이 되지 않지 않냐. 룸사롱에서 사진만 찍었다는데 도대체 그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복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영업 그 어떤 방에까지 가려면 그렇잖아요. 거기를 다 뚫고 뭐 삼겹살에 소맥 마시다가 이 사람이 가가지고 사진만 한 장 찍고 오고 아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뭐 있냐, 제보는 뭐 있냐 이러면서 사실관계를 다퉈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우리를 누가 건드려. 여태까지 검사들이 보여줬던 행태. 아, 검사 같은 사람들은 검찰청에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맞아. 판사들은 저 높은 곳에서 자기들끼리 성체를 구축하고 있지?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대법원에서 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대법원 감사위 직위원 접대 의혹 판단 보류. 공수처 결과 봐야. 판단 보류.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단이 직업인데 판단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업무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내부에 대해서는 판단 안 하고 외부에 대해서만 엄혹하게 판단해. 네. 그러니까 합리성과 연속성이 깨지는 거야. 그거는 훌륭한 자가 아니죠. 잣대를 이렇게 재는데 남을 잴 때는 잣대가 직선인데 자기네 될 때만 이렇게 휘어져. 저는 이게 싫어서 고발 기자면 안팎으로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MBC 있을 때 내부 고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 알면. 네. 알면 밖에서 PD들이 뇌물 먹는 거를 취재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MBC PD들도 뇌물 먹는 거를 확인했어. 그래서 보도했어. 그래서 MBC 예능국장, 예능부장, 차장이 구속됐어요. 저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MBC에서. 조직의 배신자죠. 개새끼지 한마디로. 그런데 저는 그래도 기자가 고발이 직무인데 우리 내부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면 제가 외부에 대해서 고발할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하물며 저 같은 서푼짜리 기자도 연속성과 합리성을 안팎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대법원식이나 계신 분들이 이따위로 하면 욕해야죠. 개새끼라고. 아니 그리고 그렇죠. 기자는 공인이 아니에요. 기자는 공적 업무 비슷한 걸 수행한다고 자임하는 거지. 자임한 거죠. 네, 그리고 그 기자가 뭐 공직자도 아니고요.
공무에 종사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럼 저 안 해도 됐었네요. 아니죠. 기자 생각해 양심 보니까. 이런 거죠. 헌법과 법률은 없잖아. 아니 공무가 양심에 아니었네. 따라. 아니, 저는 공무보다 더 그러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임하는 거죠. 언론인의 아. 지조, 우리 리영희 선생님부터 이렇게 배워온 언론인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자임하는 거고 어떻게 진실을 외면하냐. 너무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나 그 힘들죠. 생각하면 지금도 막 눈물 날 것 아, 같아. 그럼요. 왕따를 당해서 우리 MBC의 절반은 PD잖아. 절반은 기자랑 엔지니어인데 맨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한여름에도 저는 이렇게 머플러 하고 다녔다니까요. 자, 그런데 대법원식이나 계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자, 직위원 부장판사 룸사롱 향후 의혹 사건. 개요는 요겁니다. 네, 2025년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시작이 됐죠. 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직위원 부장판사와 관련한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있다고 네. 그래도 스스로 자백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사진을 순차적으로 공개를 했지요. 그랬죠. 이것도 사실 사진 공개할 필요 없었어. 자기들이 조사해야지. 네. 안 하니까 이제 사진까지 공개한 건데 제가 말하는 대법원이 사람 새끼가 아닌 이유는 또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판단자들이 자기들 이해관계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했다는 그 충격적 사실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칩니다. 자, 보시면 5월 14일 날 최초 공식 공개가 된 거죠. 국회를 통해서. 그럼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언론에서 공개해도 이거는 그 충분한 의혹이 제기되면 대법원에서 즉각적으로 감찰에 나서야 되는데 이거는 언론이 아니라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국가적 헌법기관이 제기했기 때문에 바로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며칠이라고 그랬죠? 2025년 5월 14일입니다. 5월 14일이에요. 자, 그런데 대법원에서 자기들이 마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감사위원들을 초빙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법원 감사위원회라는 조직입니다. 자, 보시면 오늘 문건을 냈는데 이렇게 문건 제목이 잡혀 있어요. 2025년 3, 4분기 정기법원 감사위원회 안건 중 직위원 부장판사 접대 의혹 관련 주요 감사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여기서부터 사기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판사놈들이 국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 4분기 정기 법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대부분 이제 외부 인사다 이거야. 그리고 3, 4분기 정기 감사위원회 할 때 저는 왜 정기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거 특수 감사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긴급 감사해야 되잖아요. 왜 정기까지 기다려서 했어? 거기에 결정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나아가서 또 추가 질문을 제기한다면 왜 3, 4분기에 처리를 했어?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일부러 5월 14일이라고 4분기 말씀드린 중간쯤인데 5월 그렇죠. 14일이면. 네. 자, 얘들은 정기감사위원회는 각 분기별 마지막 달에 한 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첫 줄이 있습니다. 2025년 9월 26일자 2025년 3, 4분기 정기법원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직위원 부장판사 접대 의혹을 주요 감사 사건 안건으로 상정. 뭐 상정 그러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잖아. 네, 따로 올린 것처럼. 마치. 자, 그런데 3, 4분기 정기 법원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무려 상정까지 해주셨는데 이 안건 상정일은 9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3, 4분기 그러니까 7, 8, 9 3, 4분기 석 달 중에 마지막 달의 마지막 주야. 원래 얘네가 정해놓은 정기 감사위원회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월이니까 4, 5, 6이 2, 4분기잖아요. 네. 그러면 5월에 발생한 거는 6월에 충분히 긴급이 아니더라도 정기 감사위원회에 상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월 14일 날 발생을 했어. 그러면은 바로 조사 들어가고 이미 그때 당시에 윤리위원회에서 바로 조사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월이면 충분히 조사 결과가 나왔고 마찬가지 논리로 6월 26일쯤이면 정기감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때 그쵸.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왜 상정을 안 했어?
할 생각이 양아치더라. 없었던 거죠. 그죠? 네, 의지도 죄송합니다. 없었고. 제가 오늘 약간 좀 화나셨네. 흥분했는데 이 법원이 판단자들이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진실해야 되는 자들이 진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매불쇼 최욱 씨처럼 웃겨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럴 때 최욱은 웃긴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못 웃기나? 웃기진 않다. 안 웃기죠? 아니 뭐 웃기진 않아요. 근데 막 웃어요. 그래서 왜 웃냐고 그랬더니 최욱이니까 웃어주는 거야? 최욱은 매부쇼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조이대가 최욱이구나 뭐 이랬다가 네, 그다음부터 여하튼, 전화 안 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웃기네요. 네, 나름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대법원에 대해서 사기친 겁니다. 두 번이나. 네네네 상정, 이런 식으로 2, 반복하잖아요. 4분기, 3, 4분기 이런 식으로. 이건 국민을 정말 우습게 하는 건데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국정 개혁 과제 중에 사실 1호 과제가 개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123개 국정과제 중에 1호가 네. 개헌이에요. 구독자들께 우리 새로운 의제를 하나 드릴게요. 첫 네. 번째, 개헌하면 재판을 지금 법관들만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배심이나 참심을 도입해서 실제로 법에 대한 판단을 국민이 하자. 그리고 법관들은 뭐냐면 실무자로서 재판 진행만 하자. 뭐 어느 나라나 다 참심 또는 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국민 참여 정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속력도 없어요. 국민 참여도 민사 일부에 형사 일부에 극히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필요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정한 사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징역 10년 이상 나올 사건 무조건 배심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개헌을 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좀 실제로 한덕수라든가 김건희라든가 국민 참여 재판을 다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걸 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법원도 해체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어떠냐면 최고법원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노동법원 30제 신급제는 둬요. 근데 노동법원의 최고법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중앙집권적인 대법원이 있어서 군사재판부터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민사의 최고법원이 있고 여기는 뭐 형사의 최고법원, 노동도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우린 노동법은 없지만 노동의 최고법원, 환경의 최고법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여러 개로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조의대나 대법관들처럼 저 높은 곳에서 군림하지 못하는 그냥 실무적인 공무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전 이 두 가지 개혁은 개헌과 함께 해야 된다. 맞습니다. 왜 해야 되냐? 조의대를 봐라. 네. 검찰개혁 왜 해야 되느냐? 윤석열을 봐라. 그렇죠? 윤석열만이 아니라 뭐 이름도 모르는 애들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알려주잖아요. 마이크 막 이렇게 올리고 그러니까 뭐 실제로 네. 그런 개헌 논의가 사법 제도가 개헌의 틀 속에서 진행이 될 수준이 되려면 지금 이렇게 미온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돼요. 네. 최소한 저 둘에 대해서는 탄핵에 탄핵해야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아주 거칠게 몰아붙여야 네, 됩니다. 그리고 조의대와 직위원만을 위한 맞춤형 특검도 진행해야 돼요. 오르신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일단 탄핵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특검도 진행해서 왜냐하면 전무후무한 탈옥을 윤석열에게만 시켜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무하더라도 후에 윤석열부터 이게 바뀌어가지고 앞으로는 다 구속 시간에 네. 시간으로 한다라고 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요. 다시 일자로 돌아갔습니다. 정리가 단 한 아니고. 케이스만 빼고. 그러니까 아니 이러고도 나라가 멀쩡해요? 네. 자, 3, 4분기 정기법원감사위원회 좀만 더 고발해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2, 4분기에 처리됐어야 할 사안을 3, 4분기에 무려 뒤늦게 처리해 놓고 상정했다. 외부인으로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법원감사위원회의 목적과 임무 및 회의 아무도 우리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보도자료에 가득 쌓아놨어. 이거 다 킬. 근데 여기에 네. 이름이 있습니까? 위원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있냐, 이상호가 있냐, 오창익이 있냐에 따라서 네. 그 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냐, 그렇지 않냐가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윤리감사관실이 확인해서 이 감사위원회에다 보고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사실 확인 방법만 적시되어 있고 언제, 어떻게, 누가, 어떻게 했는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5월 14일 날 직후에 확인이 됐어야 되는데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증거인멸과 지금 보면 직위원이 핸드폰을 2번이나 바꿨대요. 네. 네. 그 증거인멸의 시간을 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술집 현장 확인입니다. 근데 이미 술집이 없어진 상태에서 여기 보면 술집 사장에 대한 진술만 청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어떻게 판단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하는 또 사기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써놓은 것도 주저리 정말 대놓고 봐주겠다. 우리는 남달러 그런 서사예요. 이를테면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 전남 장흥인가 그랬죠. 홀로 내려가 있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만난 것도 언제 만났냐면 휴정기에 만났다. 여름 휴가 시기에. 휴정기라고도 정확히 쓰지 않아요. 휴정기 무렵이에요. 여기 있죠. 휴정기 무렵. 그러니까 법관 연락을 받고 그러니까 동석했다. 8월 초는 휴정기가 맞는데 8월 9일까지도 휴정기인지 아니면 정말 휴정기 무렵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사실관계를 최대한 흐리려고. 그러니까요. 이건 일종의 면죄를 위해서 고도의 법기술자들이 작업한 겁니다. 국민 상대로 기망한 겁니다. 사기친 겁니다. 실제로 일방적인 직위원의 진술만 가지고 이렇게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룸사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네. 이 사건 술집 내부에 관한 현장 조사 결과도 위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 저희 고발 뉴스만 해도 당시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바로 그레이스의 후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레이스는 인당 100만 원이 넘는 룸사롱으로 이미 검사들이 다니다가 솜방망이 처벌받긴 했습니다만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서 고가의 그야말로 3%가 아니라 1%대의 룸사롱이라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지 직위원이 룸사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혐의를 때린 것입니다. 아, 정말 오픈된 홀에서 뭐 1차로 소주 맥주 먹다가 재판 준비를 위해서 이석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법원 휴정기 무렵이잖아요. 네. 뭐 앞뒤로 좀 맞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시나리오도 대놓고 빈틈 엉성해요. 대놓고 봐주겠다. 별일 없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동석자들 모두 당시 대상 법관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대상 법관이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음. 이거는 완전히 이 법조 현실을 무시하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직접적으로 합니까? 다 전화로 우회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로비를 하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사건에 등재된 변호사 아니면 그러면 로비를 하고 룸사롱처럼 안 보이는 룸사롱에 데려가서 향을 해줘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아니 이 말도 믿을 수 없고요. 실제로 조사를 했는지도 믿을 수 없고 그렇죠? 그러면 그 변호사들의 사건을 다 들여다봤다는 건데 봤다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거는 어떻게 들여다보죠? 법원 등록을 통해서 들여다봤겠죠? 네,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확인했다고는 아니 주장하고 그러니까 선임하지 있으나, 않은 사건은 어떻고 그 사람은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는데 로펌이 하고 있다거나 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